네, 오늘 이 시간 정원창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OBS 라디오는 99.9. 저는 금쪽 같은 내 통장의 999의 철이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은 앞서 내 보험의 거품을 제거해서 가족 여행 경비를 마련한 사례에 대해서 들려주신다라고 했는데 생각만 해도 너무 설레는데요. 여행을 갈 수 있다? 맞아요. 네. 우리가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근로자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과 같은 기념일도 많고요. 날씨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5월이 사람을 좀 설레게 하고 여행을 가고 싶게 하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그리고 올 5월에는 월 초에 연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황금 5월 연휴. 되면은 네. 여행이라는 것을 꼭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부모님들 모시고 갈 생각도 많이 하시고 황금 맞아요. 연휴도 있으니까 여행 계획하는데 또 때가 때이니만큼 가고 싶지만 거의 성수기급으로 비용이 오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내년 5월에는 우리 가족여행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거품을 빼고 내년 가족여행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도와드린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포인트.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 거품을 빼자. 네. 그러니까 보험료의 거품을 뺀다는 건 네. 뭐 여행을 가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면 여행용 적금을 따로 드는 게 아니라 보험료 거품을 빼는 거니 지출도 늘리지 않으면서 여행 자금도 모을 수 있겠네요. 너무 괜찮은데요? 네. 거기에 보장도 좋아진다면 훨씬 더 보험료도 줄고 보장까지 좋아지고 여행도 가면 거의 배 타고 가도 저희가 비행기 타고 가는 기분처럼 날아갈 것 같아요. 기분이. 네, 그래요. 그러면 내 보험에 보험료 거품이 어떤 것들이 껴 있는지 네. 그 전에 내 보험에 거품을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잘 체크해서 동기 여러분도 해당 사항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 보험의 거품을 체크하려면 그럼 뭐부터 살펴봐야 할까요? 그 중에 첫 번째, 먼저 내 보험이 환급형이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가입한 보험이 보장도 받고 나중에 내가 낸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고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엔 거품이 껴 있습니다. 필요한 보장도 받고 나중에 내가 냈던 보험료 중에 또 일부를 돌려받기까지 한다. 사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네. 보장받기 위해 내는 보험료는 어찌됐든 없어집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돌려준다? 사실 그런 보험회사가 있다면 다른 보험회사보다 매우 훌륭한 보험회사니까 저라도 그런 회사의 상품을 찾아서 가입할 겁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보장을 해주기 위해 걷는 보험료는 모두 소멸되고 돌려주기 위해서 더 많은 보험료를 거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보험증권에 잘 살펴보면 나올 수 있는 적립보험료 부분일 텐데요. 남들은 10,000원에 가입할 보험을 적립보험료를 더해서 30,000원, 50,000원에 가입하는 거죠. 그리고 동일하게 10,000원은 보장보험료로 없어지고 나중에 나머지 3배나 5배 높게 낸 보험료가 쌓여서 돌려주는 형태처럼 보이게 됩니다. 네. 일단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보험료를 조금 많이 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예금 적금처럼 돌려받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보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험료만 내고 추가적인 보험료는 차라리 내 통장에 적립해 두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는 보험에 적립하는 적립보험료는 그대로 적립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 적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내 통장에 그대로 적립하는 것보다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일반 저축 상품이라면은 내가 낸 돈이 100% 쌓이는 건데 여기서는 내가 낸 적립금 100%가 저축되는 게 아니라 사업비를 빼고 적립이 된다고요? 네, 맞아요. 너무 아까운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입한 보험에 혹시 적립보험료가 들어가 있는지 혹은 내가 남들은 10,000원만 내고 있는 그러한 보험인데 나중에 환급받기 위해서 한 30,000원, 50,000원씩 내고 있는
보험이 있다 그러면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무해지 환급형 구조의 보험은 같은 보장을 받는데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단 무해지 환급형 네. 용어가 조금 어렵긴 하고 일단 여기도 환급형이라는 얘기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안 좋을 거라고 환급형은 좀 안 좋다라고 앞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좀 다른 상품인가 봐요. 네, 맞아요. 해지를 했을 경우 해지 환급금을 받겠다라는 조건으로 해지 환급금을 안 받겠다라는 조건으로 같은 보장을 약 한 30% 정도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여기서 환급형이라는 부분들을 앞에서 햇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그러니까 무해지 환급이라고 하는 내가 중간에 보험을 가입을 했다가 해지를 했을 때 받는 그 환급형이잖아요. 네네.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그 금액을 내가 안 받겠다라는 조건으로 좀 더 같은 보장을 좀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순수 보장형 보험은 만기 시 내가 내는 보험료는 모두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해지하게 되면은 얼마의 해지 환급금이 쌓여서 돌려주기는 하지만 무해지 환급 구조의 상품은 어차피 소멸될 보험료를 중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안 받겠다는 조건으로 처음부터 보험료를 할인해서 내는 구조이니까 같은 보장을 받는다면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사실 보장형 보험에 해지 환급금 조회해봐도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포기하는 대신에 계속 보험료 할인을 처음부터 받을 수 있다. 굉장히 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보장을 같이 받는데 같은 보장을 받는데 훨씬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까 무해지 환급으로 앞으로 보험은 또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하나의 방법이 될 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복적으로 가입된 특약이 있다면 꼭 다시 한번 보험 증권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전문가들께서 뭐 언급을 해주시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또 어떤 분들은 보장이 든든하면 좋지 않을까 혹시나 잘못해서 괜히 이것저것 따지다가 뭐 필요한 거 빠뜨리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거 조금씩 뭐 특약 얼마나 하겠어 부가적으로 붙는 건데 그냥 냅둬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걱정되는 진단금,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족력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상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는 많이 알고 있게 가입을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 상해 사망이나 골절, 화상 등 아니면 다른 여타의 수술비 등이 무심코 가입한 보험들을 보면 여기저기 나도 모르게 들어있는 특약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제가 상담을 통하다 보면은 예전에 있었던 그러한 특약들인데 새로운 보험이 그 부분을 또 중복해서 해서 가입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특약들 중에 입원비 특약 같은 경우는 내가 내는 보험료 대비 가성비가 좀 떨어지니까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삭제를 해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저희 2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주신 사연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사례를 들어볼 텐데 방송에 맞게 재구성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고 오시죠.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동창 모임 갔다가 너무 속상하고 기운 빠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아이들과 여행 다녀온 얘기를 하는데 저만 이렇다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알뜰하게 살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빠듯한 살림이지만 허투루 쓰는 것도 하나도 없이 아끼면서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집만 제대로 된 여행도 한번 가지 못한 걸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좀 무리를 하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 가정 상황이랑 비슷한 친구도 벌써 몇 번이나 해외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저희 집은 신혼여행 외에는 이렇다 할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집 가계부 뭐가 문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잘 준비하면 우리도 남들처럼 가끔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사연자분은 정말 모임 갔다가 이런 경우 많으시죠. 속상해서 돌아오시는 경우. 그러니까 뭐 요즘 해외여행 안 가는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또 많이 가시니까 아니 나도 아끼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 나만 못 가지? 갔다 오셔서 참 속상하고
그러셨던 분의 사연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사연자분도 여행을 가려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상황이긴 했어요. 못 간 게 아니라 사실 안 간 거일 수도 있는데요. 성향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지금 여행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이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준비해야 할 게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여행을 맘 놓고 즐기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여행이라는 부분들을 좀 잠시 남들보다는 좀 미뤄놨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는 마음 편히 여행 갈 수 있게끔 지금의 가계부 상황을 잘 개선해 놓으면 충분히 다녀오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마 이분은 가셔도 아마 마음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남들보다 일단 저축 더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생활비도 알뜰하게 관리를 잘 하셨다고 하니까 거기서 참 위안을 얻으시면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 사실 사연자분은 나름 저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게 힘들게 여행도 참아가면서 네. 알뜰하게 모아 준비한 저축 상품이 사실 사연자분 목적에 맞는 그러한 저축 상품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아니 알뜰살뜰하게 또 하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저축까지 하셨는데 조정이 필요할 정도였다. 이건 여행 못 간 거보다도 이 부분이 더 속상할 것 같은데요. 네, 힘들게 모은 저축 상품이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저축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좀 조정을 도와드렸는데요. 사실 내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쓸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저축인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 저도 아쉬웠습니다. 우선 가계부 상황에서 생활비와 대출 상환 부분은 줄일 수 있는 것이 현재로서는 없었고요. 3인 가족 월 보험료로 월 7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데 바로 이 가입한 보험료도 문제였고 가입한 보험 상품들도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부터 유지한 보험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새롭게 추가적으로 준비한 보험도 있고 보험을 매우 많이 가입한 상태인데요. 가입 건수로는 12건으로 가지수도 많았습니다. 특히 남편은 운전을 하는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가입한 본인이 뭐 운전을 하다가 다칠 수 있거나 아니면 운전자 보험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과도하게 중복돼서 가입한 부분들도 있었고요. 아내분은 낮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해서 두 분의 월 평균 소득은 6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벌고 계신 그러한 가계부 상황이었습니다. 네. 일단 전문가님이 줄일 수 있는 부분부터 파악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뭐 소득은 적지 않다. 그런데 3인 가족 보험료가 약 70만 원이라는 게 조금 과도하게 보이긴 하고요. 물론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위험에 대한 보장을 늘려놓는 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내가 내는 돈만큼 효율적으로 지금 가입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꼭 필요한 보장인지도 따져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아요. 사실 월 650만 원 소득에 70만 원 정도쯤이라고 하면 거기에 저축 상품이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과도한 보험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연금과 같은 그런 상품들이 있다면, 근데 효율이 떨어진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는데요. 다 이거는 보장성으로 없어지는 보험들. 네, 맞습니다. 가입한 보험 중에 세 건은 저축도 되고 나중에 아이 대학교 갈 때쯤에 해지해서 등록금 마련과 본인들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나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하지만 보험 증권을 확인한 결과 가입한 보험은 저축 보험이 아닌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들이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중에 충격받으실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평생 모아온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대체 어떤 보험이 저축도 되고 해지 때 이렇게 목돈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셨던 건가요? 우선 두 분이 가입한 상품 중 세 건의 보험이 조정이 필요했는데요. 남편분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과 CI 종신보험 그리고 아내분의 종신보험이 조정이 필요한 보험료 거품을 뺄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운전자 보험 3건에 포함된 각종 상해 특약과 적립보험료가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준비한 건강보험이 만기가 30세로
매우 짧았다라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뭐 종신보험, CI 종신 거기에 적립보험료 이런 단어들만 봐도 무언가 조정을 통해서 보험료 거품을 빼야 한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진단이 필요한 상품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지만 손해가 없이 그리고 준비한 부분들을 좀 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부분을 동키분들도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실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종신보험 같은 거는 내가 그동안 냈던 돈도 정말 많은데 나 그 돈 아까워서 하지 못한다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남편분 같은 경우는 2건의 보험이 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종신보험과 CI 종신보험 그중에서 결혼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은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만큼만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감액 완납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물론 보장은 다소 좀 줄어드는 상태로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고요. 중대한 질병이어야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CI 종신보험은 주계약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유지 가능한 특약 중에 보장받지 못하는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으로만 보완을 다시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CI 보험 같은 경우는 주계약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납입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놓고 네. 부족한 특약들은 다시 보완을 좀 해드렸다라는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가입한 보험 중에 갱신형으로 암 보장을 보장받는 암보험은 있었어요. 갱신형이지만 그래도 갱신 기간이 매우 길기 때문에 그동안은 보험료가 올라가는 그러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그래도 전략적으로 가성비 있게 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서 이 부분은 유지를 권해드렸고요. 네. 문제가 됐던 운전자 보험 3건은 하나의 운전자 보험으로 다시 준비를 하고 그 안에 들어 있었던 적립보험료를 모두 다 정리를 하면서 운전자 보험에서만 조정을 통해서 월 보험료 12만 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키 여러분들도 종신보험료 하면 이렇게 손해 볼까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존 납입 보험료 손해 없도록 감액 완납이라는 또 제도를 활용을 해주셨고 네. 또 이 CI 종신은 이 중대한이라는 단어 때문에 정말 오히려 그 보장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보장 범위도 또 늘리는 특약들을 보완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남편분 보험에서 벌써 또 보험료도 많이 줄이고 보장도 확실히 더 충실해 줄 수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특히 운전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을 너무 쉽게 여러 건을 가입을 하셨는데요. 네. 나중에 돌려받는다라는 돈이 있다고 해서 남들보다는 몇 배 비싼 보험료를 납입을 했고 그 안에는 많은 특약들이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많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아내분의 경우는 가입한 종신보험은 생각했던 저축 상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리를 하고 기존의 보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네. 사실 아내분은 가입한 종신보험은 아이가 대학 들어가는 시점에 정리를 해서 아이 등록금 준비를 하기 위해 가입을 했던 상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아이를 위해서 준비했던 건강보험 역시 그때를 대비해서 해지를 해서 해지 환급금을 좀 받아서 준비할 수 있었던 상품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쉽지만 조정이 필요했던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자분의 이런 사례를 들으면서도 이래서 중간에 보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구나. 왜냐면 나는 지금 약간 아끼고 무리를 해서라도 먼 미래의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가 생각했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거였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걸 정말 이게 뭐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서 이건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되돌릴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본인의 보험을 점검을 받아 보시는 게 참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정말 저희 돈키호테 청취자 여러분들, 동키 여러분들은 뭐 보험 점검하는데 특별한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죠. 돈은 듭니다. 50원.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는 드는데 정말 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때 정말 잠깐의 시간, 뭐 5분이 될지 10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 시간은
투입을 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사연자분도 저는 운전업 처음에 하신다고 그래서 운전자 보험, 굉장히 그 운전하시는 분들은 위험 등급이 높아지니까 보험료가 높아지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충분히 지금 조정하고 줄이고 중복된 거를 삭제할 가능성들이 참 많았네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아이 등록금 이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종신보험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건강보험을 해지해서 목돈을 만든다라는 거는 좀 잘못된 방법일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준비하는 보험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축을 준비하는 저축성 보험과 건강, 혹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해서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보험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눠서 각각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맞는데요. 내가 90세, 100세에도 사망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입한 보험을 중간에 해지해서 목돈을 찾기 위한 그러한 보험은 목적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상담을 하면서도 청취자분도 역시 계속 후회를 하고 계셨지만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이렇게 후회를 하고 계셨지만 가입 당시에는 보장도 받고 돈이 필요한 시기에 해지해서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또 설명도 그렇게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다시 없어진 보험을 준비를 해야 되고 오히려 그 부분을 준비하는 금액이 더 클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금액이 많이 저렴하게 가입되면 모르겠지만 나중에 환급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보험료도 사실 저렴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가입 당시에는 이런 부분들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네. 해지할 보험을 왜 굳이 매달 큰 목돈을 내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도 상당히 크셨을 텐데 그렇게 가입을 하셨을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정말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점검을 받고 솔루션을 받으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럼 정원창 전문가님이 이제 보험료의 거품을 걷어내 주시고 그 결과 그 아낀 돈으로 또 여행 갈 수 있게 준비까지 도와주신 건가요? 네. 가야죠. 네. 여행 가야죠. 내년에는. 기존 70만 원이나 내고 있던 보험료를 월 41만 원으로 줄여드렸고요. 10년 후면 기존에 유지하던 보험 중에 완납이 되는 그러한 보험들까지 생각을 하면 10년 후에는 3인 가족 보험료는 20만 원대로 더 낮아질 겁니다. 네. 그리고 기존 보험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환급금 중에 일부는 대출 상환을 해서 매달 대출 상환으로 나가던 돈 20만 원을 좀 더 줄여드렸고요. 그리고 일부는 남편분 차량 교체 시기에 맞춰서 예금으로 모아두시기로 했습니다. 대출 상환을 줄인 금액도 꾸준하게 차량 준비금으로 모아가기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도 이 부분이 잘 준비가 되겠죠. 네.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 약 30만 원은 적금을 통해서 내년 시기에 가족 여행을 가실 수 있게끔 일단 준비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일단 보험료 자체만 줄어든 게 아니고 보험료도 30만 원씩이 매달 지금 줄게 됐고 거기다가 또 해지 환급금 목돈까지 생겼기 때문에 이걸로는 알차게 또 가정경제 구멍을 메우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까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연자분은 가족 여행보다 더 많은 걸 얻으신 것 같고 이제 매년 가족 여행 가실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래요. 매년 가족 여행을 가면은 네. 좋겠죠. 하지만 우선 내년에 목표를 좀 삼고 가족 여행을 일단 한번 갔다 오시는 걸로 하기로 했고요. 저축을 하고 계신 부분도 있으니까 여행 후에는 줄어든 보험료 정도쯤은 그동안에 본인이 생각했던 저축 상품이 아니었잖아요. 네. 하지만 앞으로는 아내분의 연금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저축 상품을 준비하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여행을 갔다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같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도 알찬 내용 함께했습니다. 정원창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